수십 개월의 그들이 버린 땅이었습니다. 히토류도 없고 석유도 없고 천연자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반도였습니다. 세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곳은 영원히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자원 없이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됐고 버려진 것에서 길을 찾으면 됐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돌을 다시 들여다봤고 세상에 쓸모없다 여긴 평범한 철광석을 다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귀하다고 여긴 것보다 흔하다고 무시했던 것에 진짜 답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세계가 심판받는 날이 왔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의 수도꼭지를 단 한 번에 잠가버렸고 그 순간 미국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이 패닉에 빠졌고 일본의 거대한 산업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랑하던 첨단 기술 국가들이 동시에 마비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계가 버렸던 그 땅만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갔고 트럭이 계속해서 굴러갔으며 배가 정상적으로 출항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도대체 어떻게 저 나라만 멀쩡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적 없다고, 다만 세상이 보지 않는 사이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땅의 이름, 대한민국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속보 자막이 스튜디오를 가로질렀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 프로듀서 3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죠. 저는 마이크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대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빅터 케인입니다. 폭스 스튜디오에서 20년간 국제뉴스를 다뤄온 앵커죠. 제 책상 위엔 언제나 팩트만 놓였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숫자로 말하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모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오전 7시 32분.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발표가 떴습니다. 대중국 관세 100% 부과. 스튜디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힘으로 바로 섭니다. 확신했죠. 중국은 무릎 꿇을 거라고요. 20년 경력이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딱 30분 후 제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전 8시 2분. 중국의 반격이 화면을 갈랐습니다.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히토류,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뷴.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기, 심지어 미사일 유도장치까지. 모든 첨단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걸 중국이 막아버렸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97%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제 옆자리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만 응시했죠. 숫자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GM-23%, 테슬라 -31%, 다임러 생산 전면 중단.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피가 도는 지도였습니다. 세계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대형 스크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중계 화면 속 트레이더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을 내리쳤죠.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공포가 숫자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이 멈췄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단 하나의 색이 달랐습니다. 초록이었습니다. 붉은 바닷속 단 하나의 초록점.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일본 산업 충격률 93%, 독일 89%, 프랑스 76%, 그리고 그 아래 믿을 수 없는 숫자. 대한민국 산업 충격률 0%. 이건 오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프로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통신사 모두 동일합니다. 현대차, 삼성, LG. 생산 중단 없음. 공급망 이상 없음. 모든 라인 정상 가동.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히토류 없이 어떻게 전기차가 굴러갑니까? 어떻게 스마트폰이 작동합니까? 제 머릿속이 백지가 됐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팀에 연락했습니다.
재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3분 후 답이 왔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 기업들 생산 차질 제로.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화면 속 보좌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 그게 답입니까?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이 방을 얼렸습니다. 히토류 없이 어떻게 현대차가 멈추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요란했죠. 저는 손목시계를 부여잡았습니다. 제 버릇이었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죠. 그 한 점의 초록이 제 논리를 찔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밤 11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항공권 검색창이 떴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마우스가 결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데이터는 거짓을 모릅니다. 거짓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는 가야 했습니다. 그 초록의 땅으로. 팩트와 진실의 차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예약 완료. 출발은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세계가 붉게 타던 그날, 한국만이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날의 초록점은 제자만의 무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의 공기는 생경했습니다. 습하고 빠르고 낯설었죠.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 PD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빅터 케인 씨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저는 의아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고요? 수도가 아닌 지방으로 간다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따랐습니다. 카메라를 챙기고 가방을 들고 그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가 끝나고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좁아지는 시야. 창밖으론 나무만 보였습니다. 이따금 작은 마을이 스쳐 지나갔죠.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긴 대체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PD가 웃었습니다. 영월입니다. 버려진 땅이라 부르시겠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버려진 땅.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낡은 철문 앞이었습니다. 문 위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상동광산 제2갱도. 광산이었습니다. 폐광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PD가 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쯤 됐을까요?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고 손에 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철민입니다. 소장이죠. 저는 악수했습니다. 빅터 케인입니다. 강 소장이 말했습니다. 버려진 땅이라 부르셨죠? 우리는 그 땅에서 미래를 팝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래를 판다고요? 폐광에서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낡은 철제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수십 개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100m, 200m, 300m, 475m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헤드램프 불빛만이 앞을 밝혔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흙먼지가 눈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강 소장이 앞장섰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저는 따라갔습니다. 좁은 통로, 축축한 벽. 곡괭이 자국이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도 흉터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통로 끝에 기계가 있었습니다. 선별기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돌고 있었죠. 강 소장이 돌덩이 하나를 집었습니다. 평범한 철광석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남들은 버렸죠. 돌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갈리고 분리되고 걸러지는 소리. 굉음이 갱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은빛 가루. 빛이 반사되며 반짝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바나듐입니다. 강 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히토류를 대체한다는 겁니까? 강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체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 머릿속이 흔들렸습니다. 불필요하게 만든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 소장이 은빛 가루를 손에 담았습니다. 남들은 희귀를 팠죠. 우리는 흔함을 팠습니다. 버려진 돌 속에 새로운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삼은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히토류가 아니라 사고의 깊이가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귀함을 찾았고 그들은 흔함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캐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캤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 소장이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필요가 발명을 낳습니다. 우린 히토류가 없었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우리 땅에서 40년 동안 버려졌던 돌에서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갱도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재정이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이건 대체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원리를 봐야 한다. PD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어딥니까? 포항입니다. PD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기적을 보실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지하에 두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품었습니다.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7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주차장엔 각국 번호판의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내부 공기는 전쟁터처럼 팽팽했습니다. 여기가 세상을 바꾸는 곳입니다. PD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고쳤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곳은 숨도 계산되는 곳 같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 벽면엔 특허증이 빼곡했습니다. 숫자를 셌습니다. 10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 이곳에서 나온 겁니까?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빽발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점지만 깊었습니다. 이세아 박사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재료공학 박사죠. 복도 끝,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보안 스캐너가 홍채를 인식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은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원통형 기계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장치죠. 플라즈마 반응로입니다. 저는 기계를 올려다봤습니다. 높이가 10m는 됐을까요? 은빛 금속 표면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연구원 셋이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강원도의 바나듐을 들고 한 명은 제천의 석회석을 들었습니다. 두 물질이 반응로에 투입됐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1000도, 2000도, 3000도.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3000도 돌파. 다른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플라즈마 안정화. 반응로 내부가 붉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주황으로, 주황이 노랑으로, 노랑이 녹색으로. 실험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오로라 같은 빛이었습니다. 녹색빛이 반응로를 채웠습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반응 완료.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에너지 효율 300% 증가. 생산비 90% 절감. 탄소 배출 0.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겠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새로 쓰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데이터보다 명확했습니다. 저는 반응로를 다시 봤습니다. 녹색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제 망막에 남았습니다. 플라즈마의 숨결이 문명의 맥박을 바꿨습니다. 우린 히토류를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게 만들었죠.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명이다. 그들은 재료가 아니라 철학을 녹였습니다.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벽면의 특허증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건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선언문이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PD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청와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아직 녹색빛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생각이었다. 창밖으로 연구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세상을 다시 설계하는 순간을, 수학이 감정을 품은 순간을. 밤이 내렸습니다. 포항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부족했습니다. 녹색빛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호텔 텔레비전이 저를 깨웠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캐나다 마이너스 폴란드 3,000조 규모 전략 동맹.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 악수는 의뢰가 아니었습니다. 새 표준의 여권이었습니다. 새 나라 정상이 서명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3,000조라고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모든 방송이 같은 뉴스를 다뤘습니다. BBC, CNN, NHK. 자막이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키스톤 동맹, 새로운 질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독일 총리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협력 채널 개방. 영국 수상도 뒤따랐습니다. 공동 연구 추진.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줄지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도는 서울 중심으로 회전했고 제가 알던 세계는 비틀렸습니다. 금융 채널로 돌렸습니다. 하단 자막이 깨끗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달러 균열. 숫자는 감정을 넘어서 질서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랐습니다. 환율 그래프가 급등했죠. 누군가는 관세를 올렸고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동맹은 피난처가 아니라 설계자의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요구 전면 철회.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철회라고요? 미국이요?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상황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결정. 유연함. 그 단어가 항복으로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키스톤 동맹, 바나듐, 플라즈마 반응로. 모든 기사가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에서 원리로, 패권의 재정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였습니다. 빅터, 긴급 리포트 필요해. 오늘 안으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합니까?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차가웠습니다. 강함의 정의가 바뀌는 것을 저는 생중계 중이었습니다. 돈이 움직였고 곧 표준이 따라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2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힘은 크지만 설계는 더 컸습니다. 저는 그걸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PD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정 변경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청와대 대신 산업부로 갑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있답니다. 차를 탔습니다. 서울거리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카페는 문을 열고 버스는 달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니, 이미 바뀌었다는 걸. 산업부 건물 앞에 카메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사였습니다. 로이터, AFP, 교도통신. 모두 같은 것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아니, 확인을. 브리핑룸에 들어갔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좌석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뒤쪽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키스톤 기술, 개발도상국 무상 이전 확정. 그가 말했습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무상이라고요? 특허를 공짜로 준다고요? 옆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군.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독점은 빠르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표준은 멀리 갑니다. 그들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빈 의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네온 대신 원리의 불빛을 보았다고.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 네온이 흐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리포트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힘을 믿었던 제가 원리를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맹은 보호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배터리를 챙겼습니다. 원고 대신요. 오늘 밤 저는 팩트를 넘어서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스튜디오였습니다. 뉴욕이 아니라 서울이었지만 조명은 똑같았습니다. 프로듀서가 다가왔습니다. 기존 톤 유지하세요. 세게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큐시트를 집었습니다. 접어서 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대본이 아니라 양심을 읽을 겁니다. 프로듀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빅터, 뭐 하는 겁니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저는 귀마개를 꽂았습니다. 오늘은 카메라가 아니라 저를 볼 겁니다. 온에어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3, 2, 1.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귀에서 컷 신호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살렸습니다. 영월의 바나듐, 포항의 녹색빛, 그리고 숫자의 벽. 히토류는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불효화에 성공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누군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아닌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원리를 설계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케이블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끊기는 건 방송이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강함은 위압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사실은 분명했고 반발은 즉각이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송출이 끊겼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꺼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프로듀서가 소리쳤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귀마개를 빼고 재킷을 집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즉시 해고 통보.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함이 사라지자 이름이 남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폭스 앵커 빅터 케인 생방송 중 논란 발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국가의 적이라는 비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자막이 흘렀습니다. 배신자인가 진실인가? 직업은 잃었습니다. 직분은 찾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욕설, 비난, 협박. 하나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메일은 달랐습니다. 발신자가 낯익었습니다. 이세아 박사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을 열었습니다. 빅터,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의 비용은 비쌉니다. 거짓의 이자는 더 비싸죠. 내일 오전 10시 다보스행 티켓을 보내드렸습니다. 함께 하시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티켓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제가 갈 자격이 있습니까? 해고된 앵커가요? 하지만 강철민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기는 전염됩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티켓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시청률 대신 양심에 투표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영월에서 받은 은빛 가루 샘플. 그게 전부였습니다. 국가가 제게 등을 돌렸고 저는 사실에 기대 섰습니다. 내일은 다보스입니다.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초대였습니다. 자정이 지나서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제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빅터, 이세아입니다. 함께 하시죠. 스피커에서 강철민 소장의 낮은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용기는 전염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은 다보스입니다. 명함은 없었지만 사실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새벽 5시. 이세아 박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철민 소장도 함께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다. 한국 정부 배려입니다.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해고된 저를요? 진실을 말한 당신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12시간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시베리아가 지나갔습니다. 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연설문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온 것을 말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틀렸다.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알프스의 찬 공기가 폐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산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다보스였습니다. 컨벤션 홀 로비. 번쩍이는 배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각국 정상과 CEO들. 저는 해직자였고 동시에 증언자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빅터 케인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여주세요. 효율 300%, 비용 90% 절감, 탄소 0. 특허는 인류의 공유, 개발도상국의 무상 이전. 믿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빅터 케인. 저는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10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나의 조국은 나를 배신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눈으로 본 것을 말하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과는 굴복이 아니라 출발선이었습니다. 영월의 은빛, 포항의 녹색, 그리고 숫자.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강원도 갱도, 플라즈마 반응로, 그래프. 그들은 자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배포했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펜을 들었습니다. 필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효율 300%, 비용 90% 절감, 탄소 0. 숫자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특허는 인류의 공유. 제가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무상 이전.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무상이라고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세아 박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독점은 빠릅니다. 공유는 멀리 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기술이 윤리를 잇는 순간을 봤습니다. 숨죽인 장내, 흔들리는 펜, 멈춘 카메라,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수는 한국을 향했지만 책임은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문장이 나왔습니다. 독점은 빠르다. 공유는 멀리 간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강 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설봉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표준이 도덕을 배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포항으로 오십시오. 세계가 기다립니다. 발신자는 한국산업부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보스의 공기는 차가웠고 문장은 뜨거웠습니다. 포항공항에 내렸습니다. 이틀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PD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뭐가 시작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시면 압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포스코 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도로가 막혔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깃발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프랑스, 폴란드, 독일, 케냐, UAE. 양끝엔 미국과 중국까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PD가 대답했습니다. 지도는 오늘 포항을 중심으로 접혔습니다. 저는 깃발을 셌습니다. 30개가 넘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났습니다. 스캐너가 제 여권을 읽었습니다. 빛이 깜빡였습니다. 청색 비프음이 울렸습니다. 통과. 기계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 같았습니다. 중앙통제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리자 숨이 막혔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스크린. 각국과의 생중계 회의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캐나다와 공동채굴, 폴란드와 유럽 생산기지, 중동의 석유 이후 포트폴리오. 한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었습니다. 무상 이전 로드맵 확정. 자막이 떴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산소가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은 자본이 아니라 신뢰를 모았습니다. 회의실 5번으로 오십시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이 가득했습니다. 번호판이 모두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차잔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경계 대신 예의를 택한 온도였습니다. 앉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독점은 우리를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독점의 언어가 배움의 언어로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의 승복.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치는 속도를 바꾸고 표준은 방향을 바꿉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을 봤습니다. 견학단이었습니다.
MIT, 옥스퍼드, 도쿄대.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노트를 펴고 녹색 반응로의 그래프를 베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세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곡선은 정치가 아니라 물리입니다. 학생의 노트에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탄소 0, 비용 90% 하락.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학문의 눈빛은 국기를 넘었다. 패권은 굳어지고 원리는 퍼집니다. 나는 안내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자였습니다.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진실의 종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 방송의 정지 화면이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명판에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끝내 모든 것을 돌려준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호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왜곡됐습니다. 명성과 책임의 굴절이었습니다. 나의 화면은 멈췄고 그들의 표준은 시작됐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건물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각국 언어가 섞였습니다. 강철민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렀습니다. 오늘 포항에서 세계가 모였습니다. 국기가 아니라 원리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PD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일정입니다. 옥상 전망대, 오전 8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남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연구원 건물이 빛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을 기록했습니다. 지도는 포항 중심으로 접혔다. 원리는 국경을 통과할수록 강해졌다. 옥상 전망대였습니다. 오전 8시. 해가 포항 바다를 비췄습니다. 금색 악보처럼 반짝였습니다. 크레인이 선율처럼 오르고 내렸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빅터, 왜 나누냐고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질문에 답할 날이었습니다. 강철민 소장도 왔습니다. 그가 바다를 봤습니다. 우린 가난했습니다. 도움을 받았죠. 이제 돌려줄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묵직했습니다. 황금빛 수면 위에 한 나라의 기억이 반사됐습니다. 공유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의무였습니다. 가난의 기억이 기술의 윤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았다. 미래를 배포했다. 이세아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독점은 빠릅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하죠. 표준은 멀리 갑니다. 기술은 제품이 아니라 생태계 설계도였습니다. 설계도는 나눌수록 견고해집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UN 사무총장 성명. 키스톤, 인류 공동 유산 추진.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선언은 문장을 넘어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속보바가 다시 깜빡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방한 공식 요청. 저는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역사가 현재형으로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표준은 권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강 소장이 가리켰습니다. 공사장 너머 국제연구센터 골조가 밤을 파고 올랐습니다. 다음 달 준공입니다. 이세아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여긴 특허의 금고가 아니라 원리의 도서관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충분했습니다. 자원은 유한했고 원리는 무한했습니다. 우리는 히토류의 시대를 떠나 원리의 시대로 항해합니다. 난간 위로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그림자가 난간에 부딪혀 떨렸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용접 불꽃이 날아왔습니다. 작은 별들 같았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센터 외벽에 투명 단열재 샘플이 붙어 있었습니다. 열을 붙잡고 지식을 풀어놓는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이세아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할 겁니다. 직업을 잃고 직분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앵커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자였습니다. 강 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실을 보여줘서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이 본 겁니다.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로비가 붐볐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펜이 움직일 때마다 역사가 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뉴욕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구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녹색빛은 제 안에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수치로 말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원리로 기록한다. 강원도의 차가운 암벽, 포항의 뜨거운 플라즈마, 다보스의 조용한 박수. 그 모든 장면이 한 문장으로 합쳐졌다. 한국은 자원을 찾지 않았다. 사유를 발명했다. 독점 대신 공유, 힘 대신 설계, 속도 대신 표준을 선택한 나라. 펜 끝에 잉크가 번졌습니다. 결심이 종이에 남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항이 지나갔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나는 직업을 잃고 직분을 얻었다. 이제 나는 묻지 않는다. 왜 나누느냐고. 나는 답을 보았으니까. 강함은 나눌 때 완성된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오늘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공항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